근력을 키우거나 살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심장과 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나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그저 다이어트나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의사들이 달리기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늙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고통받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지표를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계시거나 혹은 식단 조절에만 매달리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들도 훌륭한 건강관리 방법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멋진 몸매를 뽐내거나 무거운 것을 번쩍 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수십 년 동안 알아누워 가족들에게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지우며 고통스럽게 생명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력 운동보다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이 웰다잉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인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질병과 고통 대신 활력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장수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가 필연적으로 질병과 싸워야 하는 기간, 즉 유병장수의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요양병원이나 병상에 누워 10년 넘게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대한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짧게 앓고 떠나는 이른바 웰다잉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웰다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극한의 운동 상태에서 산소를 얼마나 최대한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쉽게 말해 심장과 폐의 엔진 배기량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만이 다른 어떤 건강 지표보다도 독립적으로 우리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 수많은 통계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 특히 달리기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바로 달리기가 젊고 튼튼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중년층 이상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관절이 튼튼한 20대나 30대가 하는 것이지 나처럼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쑤시는 나이든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빗나간 착각입니다. 달리기야말로 오히려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40대는 물론이고 5, 60대의 중년층, 나아가 7,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얼마든지 부상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평생 운동입니다. 자동차를 오랫동안 차고에 세워두면 부품에 녹이 슬고 망가지듯이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 역시 적절한 자극과 기름칠이 없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굳어버리고 퇴화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미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에게 무작정 뛰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몸이 허락하는 아주 가벼운 수준의 걷기나 느린 조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간다면 오히려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심폐기능이 살아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놀라운 선순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그저 헬스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며 우람한 근육을 키우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조절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전부라는 맹신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에서 바디 프로필 열풍이 불면서 겉으로 보이는 근육의 크기나 체지방률만이 건강의 척도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근육량 유지가 노년기 낙상 방지 등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중이나 비만도 같은 겉보기 수치들보다 생존과 직결되는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며 온몸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깨끗한 산소를 받아들이는 폐의 기능이 망가진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체질량 지수나 단순한 체중 수치들보다는 오직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만이 실질적인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엔진인 심폐기능을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와 웰다잉을 향한 유일한 지름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부상 없이 꾸준하게 내 능력치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공실력 있는 의학 단체인 미국 심장협회는 2016년 공식 과학 성명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체온이나 혈압과 같은 필수적인 임상 활력 징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의학 자료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장도 결국 하나의 커다란 근육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숨이 조금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달리게 되면 심장은 온몸으로 더 많은 피를 보내기 위해 펌프질을 강화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심장 근육 자체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마치 넓고 좁은 도로를 넓은 고속도로로 확장 공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VO2 max를 상위값으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을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 즉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낫던 감기도 나이가 들면 폐렴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상시에 달리기나 자전거, 수영 등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의 최대치를 한껏 높여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중증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신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손상된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하여 정상 궤도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이며, 평소 땀 흘리며 달렸던 하루하루의 노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신체의 마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운동을 통해 그 하락 속도를 늦추고 회복의 여력을 비축해 두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유산소 운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날부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과도한 고강도 훈련에 덤벼드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숨쉬기 운동만 하던 분들이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본 마라토너 흉내를 내며 전력 질주를 하다가 일주일도 채 안 돼요. 발바닥 근막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자동차 엔진에 갑자기 레이싱카용 고급 연료를 들이붓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것과 같이 미련한 짓입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찾으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되는 최악의 실패 사례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옆 사람과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강도, 즉 약간의 땀이 나고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속도나 거리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 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상 없이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하는 것만이 심폐지구력을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임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평상시 심폐훈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제 성공 사례들이 영상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풀코스 마라톤을 즐기며 최대 산소 섭취량을 상위 1% 수준으로 유지하시던 이분은 끔찍하게도 차량에 깔려 전신뼈가 부러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절망적인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환자였다면 병상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치명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중환자실을 걸어 나와 재활을 시작했고 불과 1년 만에 예전 마라톤 기록을 회복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젊은 경찰관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응급치료 후 측정한 심장 기능은 80대 노인보다 떨어져 있었지만, 전문적인 심장 재활 유산소 운동을 안전하게 꾸준히 병행한 결과 놀라운 속도로 심장 근육을 깨우고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단 하나, 평소에 축적해둔 막강한 심폐 기능이 기적적인 회복, 탄력성의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과 여전히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귀찮음을 핑계대는 사람의 10년 혹은 20년 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운동을 미루고 방치한 사람의 노년은 온몸의 관절이 굳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툭하면 질환으로 응급실을 들락거리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쌓여가는 병원비와 가족들의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만 연장하는 참담한 시뮬레이션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당장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동네 한 바퀴라도 천천히 뛰기 시작한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자신의 두 발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여행하며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폐기능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평소 훈련을 통해 그 상한값을 높은 곳에 올려둔다면 남들이 병상에 누울 나이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이자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선의 대비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병원비나 간병비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잘 죽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심장과 폐의 능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며 운동을 주저하시지만 영상 속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무릎이 아파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땀이 살짝 나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마일리지처럼 쌓아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고강도로 무리할 필요도 없고 비싼 장비를 당장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편안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걷고 천천히 뛰는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젊을 때 체력을 저축하지 않으면 노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 행동으로 옮기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와 존엄한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